반갑습니다. 저 오미연입니다.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이쁘지 않아요? TV에서 못 보신 모습 아닌가요? 유튜브로 뵙게 돼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제가 드라마를 새로 들어가게 됐는데 용왕님 보호하사라는 드라마입니다. 1월 달부터 하는데 제가 거기서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뭐 착한 엄마, 또 나쁜 엄마, 뭐 할머니,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상을 벗어난 배우가 되었습니다. 혹시 불란서 배우 같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요새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저의 변한 모습을 보면은 뭐 깜놀 하실까봐 제가 동네를 이렇게 하고 한번 돌아봤더니 또 너무들 놀래가지고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 배우 같아요.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배우인데 아니 제가 45년 차 배우입니다. 근데 요새 어머 배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소리를 듣게 됐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긴장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배우로서. 그냥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이 우선이지 하고 저의 본 직업인 배우라는 직업을 그냥 거의 부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 낳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살림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저한테 투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화장을 오늘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머리하고 화장하고 사실은 오늘 머리는 뭐 그냥 감고 그냥 툭툭 털었는데 파마를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요. 드라이까지 하면요 거의 여자들이 2시간 걸려요. 그 2시간을 나한테 투자할 시간이 사실은 주부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 질끈 매고 아니면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냥 대충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바닥만 아직 괜찮은 척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를 돌아보니까 이제는 늙었다는 또 핑계로 사실 또 저를 안 가꿨어요. 아유 호박에다 줄거봤자지 뭐. 근데 사실 거울 보면은 조금 제 얼굴에 섭섭은 했어요. 왜 이렇게 변할까? 그리고 거울 보기 전까지 제 마음으로 제 얼굴은요 20대 때 얼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자가 나이 먹는다는 거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끊임없이 하면서 포기를 참 잘하자를 연습했어요. 그래 다 받아들이자. 제가 흰머리가 지금 반백이에요. 그레이 헤어. 근데 이 그레이 헤어를 그레이트 크라운이래요. 사실 흰머리 만들려고 제가 돈도 많이 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고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게 제 흰머리예요. 근데 제가 60이 넘으면서부터 이 흰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인데 왜 흰머리를 하냐. 저는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어떤 흰머리 가지신 분이 너무나 자신 있게 흰머리 탁 하고 그냥 화장 탁 하고 루즈 빨갛게 바르고 우아하게 밥 먹는 거 보면 너무 멋있는데 저를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거의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구나. 한 5년 기다려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머리를 용감하게 염색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처음에는 막 길 가던 아주머니까지도 어머나 세상에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왜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러고 다녀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이쁘셨는데 왜 이러고 다니까 어머 막 이래야 모르는 분이. 그래서 제가 제 머리인데 제가 마음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둬주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은 진짜 짜증나요. 내 머리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흰머리를 하고 제가 머리가 쇼트면은 얼마나 배기 싫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으면은 제가 20대 때 딱 결심한 게 있었어요. 절대 나이 먹어서 머리 기르지 말자. 근데요, 그건 어렸을 때 생각이더라고요. 어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나이 먹어 보니까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근데 내가 앞으로 이런 머리 하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몇 년이나 할까요?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봐주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머리는 하얗고 건강은 잃어버렸고 멍청이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노인이 되기 전에 아직은 두 발로 잘 걷고 옷도 이쁜 게 아직은 입고 싶고 예뻤으면 하는 마음도 아직은 있는, 아직도 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한번 변신을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저의 친구들, 동년배들, 아니면 약간의 후배들, 선배님들 전부 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사실 우리 마음은 청춘인데 집 밖에 나가면은요 다 할머니인 줄 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줄 알고 할 줄 모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도전했어요. 그래, 이게 젊은이의 채널이냐? 아니다. 나이 든 사람도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얼마든지 가르쳐 주면서 내가 할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진짜 음식의 명장이신 분한테 제가 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진짜 밥이 중요한 겁니다. 밥 잘해야 됩니다. 밥이 메인이에요. 우리가 요리 먹으러 가자 안 하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인사도 밥 먹었어? 밥 먹으러 갈까? 밥이 보약이다. 네, 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본 밥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배운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밥은요, 사실 그냥 쌀 씻어서 전기밥솥에 탁 넣어서 쫙 스위치만 돌리면 디디디, 그리고 밥솥에서 압력밥솥이 시작됩니다. 아니면 무슨 밥이 시작됩니다. 아직 요새는 안내 멘트까지 나오잖아요. 신경 안 쓰고 반찬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요, 냄비밥 해보셨어요? 어렵죠? 사실 혼자 먹을 적에는 냄비밥 이만큼 해가지고 혼자 먹고 싶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물이 끓어오르고 뜸을 어떻게 들이는지 몰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냄비밥 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밥은요, 쌀을 씻어서, 절대 쌀을 씻어서 냉장고에 두지 말래요. 미리 씻으면은 영양도 빠지지만 밥이 맛이 없답니다. 그럼 뿌렇지 않아가지고 뜸을 한참 들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대요. 그 음식 명장인 정영숙 명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요, 쌀을 씻어서 바로 냄비에 넣고 가스불을 중불에다가 두래요. 중불에다 두고 냄비가 딱딱 한 번만 하고 이제 끓으려고 하면은 뚜껑을 열지 말아야 된답니다. 뚜껑을 열지 말고 바로 약불에다 두래요. 아주 꺼질락말락한 약불에다 두고 뚜껑도 열지 말고 옆에서 반찬을 막 하래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40분쯤 지나면은 그 밥이 적당한 누룽지와 함께 맛있는 밥이 돼야지. 윤기 있는 맛있는 밥. 그 40분 동안요, 밥 냄새가 훌훌 나고요. 왜 중불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쌀이 불른다는 거죠. 중불에서 끓을 동안에. 그래서 꼭 중불에서 밥은 시작해야 된대요. 그리고 압력밥솥으로 밥 맛있게 하는 방법이요. 그거는요, 압력밥솥으로 밥을 했죠. 띠 끝났습니다. 밥이 이제 스팀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다 안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김이 빠집니다. 다 했어요. 그래도 그냥 문 열지 말고 놔뒀다가 밥 먹기 5분 전에 다시 취사를 누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취사를 누르면은 그거는 이제 일찍 끝나요. 이미 뜨거운 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기밥솥이 약간 식었잖아요. 그래서 식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밥솥을 눌러주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밥이 된대요. 아, 진짜 맛있는 밥과 묵은 쌀 있잖아요. 이제 곧 햅쌀 나왔는데 묵은 쌀을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그걸 다 먹어 치워야 돼. 근데 햅쌀 보니까 묵은 쌀 안 먹고 싶어. 그렇다고 뭐 떡을 옛날처럼 해가지고 식구가 많아서 뭐 떡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요. 묵은 쌀을 햅쌀같이 해먹는 방법 아세요? 가르쳐 줄게요. 요건 꿀팁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마를요. 요만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다시마를 4쪽만 넣어도 되고요. 거기다가 소금을 같이 약간 넣는 겁니다. 그러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로 변한대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망가진 물질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묵은 쌀이 햅쌀에서 묵은 쌀이 되기까지 빠져나갔던 것이 다시 햅쌀로 회복될 수 있는 역할을 소금이 한대요. 그래서 다시마가 없으셔도 소금을 조금 넣으시래요. 그러면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밥이 된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정영수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뭐 살찐다고 저도 옛날에 먹던 그 좋아하던 떡, 빵, 뭐 고구마, 옥수수 막 이런 것들 진짜 맛만 보고 줄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절대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다른 당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당분을 먹는데 우리가 입이 심심하다 그러고 뭐 사탕 없어? 뭐 이런 걸로 이제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더 건강이 나빠질 뿐 아니라 이 탄수화물에 이 당분이 없으면은요 정신이 되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노인일수록 밥을 먹어야 되고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은요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없는 밥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밥을 다 팔아요. 뭐 시래기 밥도 팔고 뭐 곤드레 밥도 팔고 모든 밥을 다 파는데 콩나물 밥은 안 팔아요. 왜냐? 콩나물 밥은 많이 해놓으면 콩나물이 나중에 해질게 해내져가지고 콩나물이 머리만 남고 가늘어져 버려. 그래서 그렇게 콩나물 밥을 못 해주고 콩나물 밥 하는 집은요 가보니까 그냥 콩나물을 삶아뒀다가 양념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얹어서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맛이 없어요, 콩나물밥이. 왜냐하면 그 콩나물의 그 특이한 고소한 맛있는 그 콩나물의 맛이 밥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손님들이 오면은 요리 같은 거는 뭐 다 잘들 사니까 좋은 데 가서 사 먹고 우리 집에서는 콩나물밥이야. 그리고 뭐 촬영한 스태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콩나물밥 해먹자. 먼 데서 온 손님도 콩나물밥 해먹자. 근데 다들 집에 갈게 콩나물밥 해주세요. 그래요. 다음에. 진짜 맛있대요. 왜냐? 뜨거운 밥이잖아요. 콩나물밥도 식으면 맛없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앉아서 김치하고 간장에다가 슥슥 비벼 먹으면 최고 맛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 콩나물밥 해보실래요? 콩나물밥은요 사실 약간 도톰한 콩나물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보니까 글쎄 어린 콩나물이라는 거예요. 어린 콩나물. 그래서 나 어린 콩나물은 괜히 왜 어린 싹이 영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집에 와가지고 제가 콩나물을 엄청 좋아해서
어디든 콩나물을 조금씩 넣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려고 사왔는데 콩나물밥 할 적에는 약간 굵은 게 좋아요. 그렇다고 막 아주 굵은 거 말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탱글탱글한 그런 많이 자란, 요건 어린 콩나물이니까 요거 어린 거를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조금 말라가지고 콩나물 씹는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늘 주부는 살림 잘하는 주부는 있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이거 사러 갔다 또 딴 것까지 사가지고 오고. 제가 그러거든요. 이런 콩나물 저는 닦을 때는요, 사실 요새 콩나물 너무 깨끗하게 껍질까지 다 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씻어도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중 플라스틱 통에다 넣고 물도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거 건졌다 뺐다 하려면 힘드니까 요렇게 그냥 물을 빼고는 이 물은 버리고 여기다가 한번 깨끗하게. 콩나물이 약간 시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프로 하면서 배웠는데 채소나 식물이 약간 시들잖아요. 식물이나 채소나 똑같은 거네. 근데 냉장고에 넣었더니 좀 시들었잖아요. 근데 저녁에 해 먹어야 되는데 시든 거 어떡하지? 그거요. 생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물을 50도 물에다가요 5분만 담가놔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훌로 이러고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새로 사온 채소 같이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50도 물입니다. 거의 뜨뜻한 물이에요. 50도 물이면 우리 목욕탕에서 42도에도 아 뜨거 그리고 못 들어가는 물이거든요. 근데 50도 물에다가 넣으면은 이 채소들이 사실은 시들 것 같잖아요. 삶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막 좋아가지고 세포들이 새로 살아나가지고 막 새로운 채소가 됩니다. 이것도 꿀팁이에요.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려가지고 다음에는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시간은 한 5분 정도인데 그 채소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게 눈으로 보여. 그러면 거의 살아났다 그러면 건지면 돼. 그 되게 살림이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쌀을 이런 데다 이렇게 팍팍 비벼서 물 없이 물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버린 다음에 쌀을 막 이렇게 해야지 아주 음식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약간 돼지고기를 양념을 마늘하고 정종이나 소주를 넣고 그렇게 조물조물 했다가 참기름에다 싹싹 볶다가 밥을 쌀이랑 같이 볶다가 하면은 사실 더 맛있어요. 근데 저는 건강밥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밥이 보약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꼭 고기나 이런 육식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단백질 섭취도 되고 또 건강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였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콩나물 밥은요. 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콩나물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돼지고기를 안 쓰는 대신에 지금 무가 굉장히 맛있을 철이잖아요. 그래서 무하고 콩나물을 함께 해서 콩나물 무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 요거를 이쪽으로 와서요. 네, 제가요 TV를 보면서 맨날 요리 시간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뭐 맨날 배우고 싶어가지고 잘하고 싶어서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자, 무는 결대로 씁니다. 결대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게 결대로 쓰는 거래요. 근데 이 무는요 얇게 채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무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약간 두꺼운 줄 썰어야 됩니다. 무가 싱싱해가지고 칼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요리사 이렇게 큰 칼 이런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면 나중에 방송 잘 되면 칼 하나 사주세요 PD님. 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에 물론 묵은 쌀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은 햅쌀 같이 되죠. 그 나락이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맛있잖아요. 구수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묵은 쌀이 되면서 그 구수한 맛이 없어지고 윤기가 사라지잖아요. 수분이 빠져가지고. 근데 소금이 그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원래의 물질로. 거기다가 다시마를 좀 넣으면 맛있다 그러세요. 다시마를 맨날 빼서 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마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게 비벼서 다 먹을 수 있게 조 샀어요. 이렇게 조 샀어요. 그러면 하다가 나도 그냥 음식하면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근데 커면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음식하면서 뭘 먹으면요 밥을 조금 먹게 돼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엄마가 얘 밥맛 떨어져. 왜 밥 먹기 전에 그런 거 먹니? 그러는데 밥맛이 떨어지고 싶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저는 요새 밥할 때는 걸 주섬주섬 먹어요. 자, 썰은 무를 깔고요. 무밥, 콩나물밥이니까 먼저 무는 넣어요. 무는 두꺼우니까. 그리고 자, 썰은 무를 깔고요. 무밥, 콩나물밥이니까 먼저 무는 넣어요. 무는 두꺼우니까. 그리고 중불입니다. 보이시죠? 중불에다 놓고 뚜껑을 닫아요. 자, 콩나물 밥을 비벼 먹을 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진짜 맛있는 맛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맛있는 맛간장, 뭐 조림할 때 쓰는 거, 국할 때 쓰는 거, 온갖 종류의 맛간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콩나물밥에 해먹는 간장도 사실 그렇게 맛간장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막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하면 복잡할까봐 그냥 집에 있는 거 이거 지금 싸게 건강하게 먹자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또 사서 해야 되면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자, 저는 여기다가 참기름과 약간의 들기름을 넣겠습니다. 들기름은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야 된다잖아요. 깨소금은 그냥 이건 딴 때 쓰는 깨소금인데 여기다 그냥 좀 넣을게요. 약간의 아마씨드를 넣겠습니다. 여기다가요. 간장이 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양파를 조금 다져서 넣어요. 양파를 아주 곱게 다져서 넣으면은 밥을 비벼서 먹으면 씹히지도 않으면서 애들이 골라낼 수가 없어요.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콩나물이 필요합니다. 콩나물은요, 많이 넣으셔야 돼 맛있어요. 적게 넣으면 맛없어요. 자, 수북하니 많이 넣겠습니다.
이제 불을 약불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하루나 이틀 전에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되게 좋은데 뭐 그럴 새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많이 했다가 다음에 또 해먹어야지 그러는데 그거 해먹기 전에 간장이 생각이 안 나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속살림을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안 짜졌군요. 금세. 여기다가 원하신다면은 파를 더 넣겠습니다. 잘 되던 밥이. 맛있다. 이게 밥이에요. 살살살살 해서 콩나물이랑 같이 푸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콩나물로 하니까 콩나물이 모양이 안 이쁘죠? 그렇지만 영양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자, 콩나물 꼬다리는 안 따나요? 콩나물 꽁지에 영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맨 처음에 몰라가지고 신혼 때는 그거 따느라고 시간이 엄청 가가지고 주방에서 3시간 있었어요. 근데 그 영양 많다고 따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땁니다. 자, 그러면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양념해 놓은 이 양념장을 갖다가 일단 뿌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밥을요 비비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으로 비비지 마세요. 콩나물이 길어가지고 잘 안 비벼져요.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예요, 비빔밥은. 하지만 먹을 때는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자, 혼자 먹어서 너무 미안한데.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콩나물국이야. 콩나물국하고 콩나물밥. 콩나물국은 당연히 맛있고요. 어쩜 이렇게 콩나물밥이 맛있죠? 난 사람들에게서 요리 사준다 그러는 것보다 콩나물밥 해주는 게 좋아. 맛있어. 신난다. 그래서 내가 콩나물밥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이 먹어, 탄수화물을. 이때는 정량의 거의 2배를 먹어요. 그리고 지금 고기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너무 맛있고요. 이미 콩나물이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마도 들어갔죠. 무 들어갔지. 좋은 거는 다 들어갔잖아요. 그 맛을 이거는 먹어봐야 돼. 진짜로. 아무 반찬도 안 먹고 싶어요. 간장 하나만 만들어서 드세요. 이렇게? 굳이 애들이 요것만 먹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위에다 딱 얹어요. 저희 아들은 꼭 이거 먹으라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어서 먹더라고. 본인이 해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 쓰겠네. 사실 밥할 때는요, 여자들이 매니큐어도 안 해야 되고 머리를 딱 정갈하게 매야 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내가 밥을,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이제 주방을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해야 돼요. 손톱에 매니큐어 하면 음식이 들어갈까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아, 이번에 드라마에 또 회장님이니까 매니큐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음식할 때 너무 나쁘고, 안 하자니 또 궁핍한 회장님 같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맛있습니다. 사실은 뭐 온갖 비싼 재료 들어가는 음식도 뭐 맛있지만, 이게 단순한 음식이 더 정감 있고 맛있고, 아, 행복하다. 다 먹었어요. 금세. 씹지도 않고. 아쉽다. 요거 남았네요. 아, 마지막은, 우와. 마지막은요, 김치를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한 끼의 행복은 이런 거예요. 하기 쉽고, 맛있고, 영양 좋고, 몸에 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적당량을 먹어서 독소를 만들지 않는다. 아, 행복하네요. 근데 이제 이 기운으로 설거지 해야 되네요.